두쫑쿠를 사실 열망하는 게 아니고 두쫑쿠를 먹는 장원영을 내가 열망하는 거죠. 나는 이걸 먹음으로써 장원영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감각을 한번 맞아요. 해보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요새 열풍이죠. 두쫀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AI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겠지? 일단 두쫀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엄청 맛있던데요. 저도요. 근데 사 먹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약간 평일 한산한 시간에 가니까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이 열풍의 현장을 보면서 또 약간 저물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살짝씩은 느끼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던가요? 처음에 딱 2025년 한 연말 기점으로 해서는요, 정말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양한 곳에서 이 두바이 초콜릿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지는 아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면 뭔가 좀 호기심이 떨어진달까? 이런 것도 뭔가 트렌드적인 용어가 있나요? 트렌드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희소성을 이야기하죠. 보통 희소성을 이야기할 때 공급 희소성이 있고요. 네. 수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급 희소성은 말 그대로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딱 한정된 제품만 시장에 풀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방법을 공급 희소성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가방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다 장인들이 만들고 한다 하니 그만큼 공급자 입장에서 수량 자체를 통제하는 전략을 공급 희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두쫑쿠는 대표적으로 수요 희소성이에요. 수요 희소성은 네. 수요자들이 만들어내는 희소성이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거는 소셜 프루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인증이 되었으니 나도 먹어봐야겠다라는 심리적 배경으로 뛰어들게 되는 게 이제 수요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원재료 수급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요 희소성 같이 붐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도를 가졌게 그렇죠. 된 게 네네. 두쫑쿠인데,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이제 공급의 희소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포인트였어요? 재료가 구하기가 일단 어렵죠. 그 카다이프 면 같은 경우가 공급이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 수급이 되다 보니 이제 원재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된 상황에서 일단 이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어쨌든 원재료 값이 한 축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비싼 게 꼭 어떤 마진만은 아니다. 원가의 어떤 요소도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지금 두쫑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지만 네.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죠. 그렇죠? 네네, 네. 이 두쫑쿠가 그거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 쿠키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칩 형태일 텐데 얘는 약간 동그란 골프공 같이 생겼잖아요. 한 3에서 4cm 정도 두께가 되고, 그리고 필링이 안에 있고 요 밖에는 마시멜로우랑 초콜릿으로 만두피처럼 그렇죠. 동그랗게 만든 게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깨물었을 때 이게 쿠키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원래 쫀득 쿠키란 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아요. 그것도 아세요? 2024년도 전후로 해서 이 쫀득 쿠키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랑 그 쫀득 쿠키가 합쳐져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어.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한다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두바이 추위 초콜릿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영어 단어가 나오나 네, 보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표현도 하는데 한국에 요즘 두바이 쫀득 네. 쿠키가 유행한다라는 게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확실히 시작이 아이브 장원영 씨가 처음에 이거를 인증을 하면서 유행을 한 거였거든요. 두쫀쿠가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 팬덤 중심으로 조금 공유가 되다가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서 지금 이렇게 붐이 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시작이 아무래도 케이팝 스타다 보니 아, 그쵸. 해외에서도 요즘 어. 두바이 쫀득 쿠키가 한국에서 유행이더라 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성격도 급하고 아무리 뭐 장원영 스타가 먹었다 해도 이거를 뭐 대게에서 사고 그 비싼 돈 주고 요거 사실 5,000원 넘잖아요. 웬만하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쫀쿠에 열광을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FOMO. 뽀머. 네, 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네, 하죠. 네. 나만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실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국가 연구를 해봐도요. 평등 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원래부터요. 네. 어허. 평등 의식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다 같이 동무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성공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공했으면 그래 넌 성공했구나 이런 분위기로서 인정을 하는 문화적인 요건이 강한데요. 한국은요. 쟤 성공했어. 나도 해야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FOMO라는 심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FOMO가 첫 번째. 네. 일단 유행하는 거 뭐든지 FOMO. 난 해봐야 돼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선물용.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지금 트렌디하고 소셜라이징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이런 그 디저트류의 유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수급이 된 해외 베이스된 이런 디저트류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유행하는 그 배경 중에 저는 이 소셜라이징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느 정도 식견 있는 사람, 동시에 이렇게 선물했을 때 지금 시적절하고 때에 맞다. 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냥 맛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명 인사들의 추천과 동시에 따라가고 싶은 이런 동조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베이스가 강한 것 같은데 일종의 경쟁 심리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한국 특유의 뭔가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은 평등성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나도 해야 돼. 뒤처지지 않아야 돼. 그게 이 경쟁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그게 결국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트렌드나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좀 젊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이 두쫀쿠 열풍이 더 불고 있는지 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스몰 럭셔리와 관련이 되어 있죠. 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를 내가 이미 생성하지 못한 이제 젊은 소비자 2030들 중심으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혹은 내가 일상에서 그래도 뭐 10,000원대 수준에서 어느 정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스몰 럭셔리라고 하죠. 스몰 럭셔리가 저도 들어본 용어긴 한데 그 심리적 기전은 뭘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내 인생에서 진짜 럭셔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확실히 뭐 명품,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 고가의 소비재들이 네. 많았는데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맥킨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세대별로 네. 내가 돈이 조금 주어졌을 때 어디에 과시하고 싶으세요? 라고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세대는 1등이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뭐 패드류가 나왔어요. 세드류. 네, 그렇죠. 우리가 본이 흔히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1등이 그로서리였습니다. 의외인데요? 네. 더 빡빡해져서 그런가요? 삶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럭셔리의 가치가 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소비재가 아닌 경험재에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어떤 걸 추구하세요? 저는 제철성이라고 생각해요.
제철성? 네. 이것도 사실 연구에 기반한 건데요. 고물가와 힘든 상황과 자산 형성을 못한 좀 젊은 소비자들일수록 어떤 것에 럭셔리함을 느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답변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가을에 이 정취를 내가 오롯이 느꼈을 때 정말 제철 그때 딱 나올 수 있는 과일, 야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내가 한번 체험해 봤을 때 이럴 때 내 삶이 그래도 좀 럭셔리하다라는 답변을 상당히 많은 글로벌한 연구에서 통합적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이네요. 뭔가 꼭 돈을 쓰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말씀 너무 잘해 주셨다시피 화폐 가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정말 내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럭셔리는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진짜 이게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사회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그럼요. 과시는요, 혹은 럭셔리는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죠. 근데 이게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고 두쫑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쫑쿠를 사실 열망하는 게 아니고 두쫑쿠를 먹는 장원영을 내가 열망하는 거죠. 이걸 먹음으로써 장원영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감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바뀌어요. 두쫑쿠에서 허니버터칩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에르메스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열망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연구 중에 가장 재밌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과 독일의 과시 소비를 비교를 하거든요. 네. 독일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약간 냉소적이고 네.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느껴져요. 뭔가 막 과시하고 막 이런 느낌 있나요? 특별히 못 그쵸? 느꼈어요. 막 약간 뭐 엄청나게 명품을 사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엄청 과시합니다. 아, 그런가요? 무엇을 과시하냐가 다를 뿐이에요. 이들은 나는 친환경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윤리적 소비를 한다. 나는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를 굉장히 과시한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경제적인 네, 맞아요. 어떤 요건으로 아직 여전히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독일 사람들도 과시를 하는데 그게 방식과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더 달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에 따라 다르죠. 그러네요. 독일이 또 다르고 한국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나는 과시하고 자신은 싶다. 하고 싶다. 나 좀 잘났다. 그쵸. 이런 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네. 박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두쫑쿠의 어떤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쿠키 하나가 갖는 의미도 참 다양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두쫑쿠 열풍에서 또 좀 유명했던 게 포장지 얘기였어요. 이게 비싼 디저트면 원래 럭셔리한 어떤 쇼핑백과 포장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단지 요거 화려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나와서 유명해졌는데요. ESG적으로 이게 그러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 절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 이게 네.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줄었다라고 해서 사실 안심하면 정말 안 되는 게 소비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구매가 아니고요. 정보 탐색부터 구매하고 사실 처분까지가 제일 중요한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관점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유념해야 되는 개념이 저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죠. 네. 왜냐면은 초콜릿, 난 피스타치오, 그다음에 카다이프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가지 원재료들의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그 아시아 쪽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피스타치오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혹은 이란이고요. 그다음에 초콜릿은 당연히 가나, 가나. 남미. 그다음에 카다이프는 튀르키예나 중동 지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를 수급을 해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쓰레기 혹은 눈에 보이는 포장지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두쫑쿠는 거기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쿠키에 어떻게 보면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비행기가 뿜는 이산화탄소와 이런 게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쿠키네요. 그래서 뭐 국산에 있는 밀가루나 혹은 쌀을 쓴 쿠키랑 좀 비교를 해보면 두쫑쿠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S 관점에서도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환경 얘기만 했는데 사실 초콜릿이 또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ESG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팀장님 다음은 역시 질문입니다. 네. 네.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소셜 파트에서 카카오와 관련돼서 공정무역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초콜릿 소비량도 늘었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는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 이 정말 이 화려한 쿠키가 우리가 아이들의 눈물과 노동으로 교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인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참 많네요. 이 두 쫑크 안에. 근데 또 우리 젊은 분들, 뭐 저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또 약간의 그 과시를 하고 싶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은 마음,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는 분께 그래도 이런 걸 생각하고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탄소 발자국이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지를 하면 행동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내 입에 들어가는 즐거움만큼 내가 환경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 인지하고 먹을 만큼만 딱 사서 먹고 버리는 건 철저하게 하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ESG 관점에서 두쫀쿠를 받아들이는 최선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의 실천들은 굉장히 미미할 수 있잖아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실천은 미미하지만 그게 또 이걸 먹은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땐 몇백만 원은 될 텐데 그게 또 모이면 적지 않을 거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 만나기 어려우니까 좀 궁금한 거 좀 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Q&A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탕후루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일까요? 저는 조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거는요? 그 이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디저트류에서 네. 살아남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두쫀쿠는 조금 사라질 네. 특성을 너무 많이 따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박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으신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고 그러면 반짝하지 않고 그래도 좀 길게 끌고 갔던 건 뭐가 있어요? 저는 허니버터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뭐 옛날에 사기 어려워서 막 난리였는데 지금도 꾸준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트렌드 전문가로서 직접 디저트 창업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트렌드를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거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 있잖아요. 네. 중은 제 머리 못 갑니다. 전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쫑쿠 다음 타자는 뭐가 될까요? 가끔 이런 질문 사실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연구자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탄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수진 박사님과 두쫑쿠 열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소비자들의 심리, 또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대담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나잖아요. 네, 그때 더 깊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할까? 대담했다.